미국 매체는 한국이 나토의 무기고가 될 수 있다고 폭로했다. 중국 관영 매체 CCTV에 게재된 기사와 댓글 반응 번역입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는 한편 나토의 무기고 역할을 병행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는 현지 시간으로 9월 18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K-600 콧불소 전투 공병전차 2대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디펜스 블로그는 K-600 전투 공병전차가 살상 무기는 아니지만 필요시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며 한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 장비 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매체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물자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나토 국가들의 무기 공백을 메우는 나토의 무기고 역할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2022년 전 세계 무기 수출 데이터에 따르면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국가의 무기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우 전쟁 이후 강력한 안보 위협에 직면한 폴란드와 핀란드 등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 무기 구매자 리스트에 포함되었다.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도 최근 항공기와 군함 구매를 위해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 결과 한국 무기가 나토와 남중국 해전선, 그리고 안보 전망이 악화되고 있는 국가들로 흘러가고 있다. 한국 무기는 특히 라이센스 생산을 통한 미국과의 광범위한 방산 협력 덕분에 미국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이 높다. 예를 들어 K2 돌격 소총은 나토 표준 규격 탄창과 탄약을 사용할 수 있고 K9 자주포는 미국산 포탄을 장전하고 발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 운용이 가능한 무기는 가격 경쟁력이 곧 핵심이 된다. 현궁 대전차 미사일의 사거리와 위력은 미국의 제블린과 비슷하지만 가격은 후자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9 자주포는 독일 펜저 하우비츠 2000 자주포만큼 발전했지만 가격은 절반 수준이다. 또한 한국은 새로운 고객 유치를 위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빠른 배송을 강조하고 있다. 폴란드가 주문한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초도 물량은 폴란드에 도착하기까지 겨우 3개월 남짓 걸렸으며 2차 도입부는 예정보다 3개월 일찍 폴란드에 도착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나토 회원국에 대한 세 번째로 큰 무기 공급국이 됐다. 한국의 군수품 수출은 지난 5년간 무려 177% 증가했고 성장률은 모든 국가를 압도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무기 생산 속도는 서방 국가들보다 훨씬 빠르며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들은 냉전 종식 이후 무기 생산 능력이 감소한 것과 반대로 한국의 무기 생산 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한국은 나토 회원국에 신형 첨단 무기들까지 수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의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최신형 KSS-3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을 비롯해 다양한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 이들은 독자 개발한 신형 첨단 잠수함의 수출을 위해 캐나다와 협상 중이며 2027년까지 잠수함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릴 계획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잠수함이 향후 나토군의 해군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세계 무기 수출국을 살펴보면 미국과 러시아가 줄곧 상위권 두 자리를 독점해왔고 프랑스가 그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군수산업이 지금의 추세대로 성장한다면 몇 년 안에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3위 수출국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한국은 군용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토와 군용기 가망인증 상호인정 절차에 착수했다. 가망인증이란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인정하는 제도로 해당 절차가 완료되면 한국은 나토와 군용기 가망인증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된다. 한국은 현재 미국, 스페인, 프랑스, 호주와 상호인정 협정을 맺고 있다. 한국 군수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한국 내의 강력한 제조업 기반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스마트폰, 반도체, 태블릿, 컴퓨터, 노트북, 자동차, 조선업 등 다양한 첨단 제조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선두를 달리는 국가이다. 한국은 다수의 정밀기계 제조기업을 육성해 복잡한 군수 제품을 신속하게 개발 및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한화그룹, 한국항공우주산업, LIG 넥스원, S&T그룹 등 거대 방산기업을 중심으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모여들어 한국은 풍부한 방위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되었다. 설계부터 제조, 시스템 통합에 이르기까지 한국 기업들의 강력한 산업 역량이 뒷받침되면서 한국은 독자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생산 능력까지 갖추게 됐다. 또한 한국은 발전된 군사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군민 간 통합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잠수함 개발에 사용되는 일부 소나 기술은 해양자원 탐사 장비로 이전되어 탐지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포병 사격 통제 시스템의 이미지 인식 및 고속 추적 알고리즘은 스마트 로봇 및 자율주행차의 환경인식 기능에 적용되어 기술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군수산업 기업이 민간 첨단 기술 분야와 협력하고 기술 성과를 공유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러한 조치는 핵심 군사기술의 민간 산업 침투를 촉진하고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미국은 이 기회에 한국의 군수산업 발전을 촉구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측에 다양한 방법으로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미일 철의 삼각지대를 구성하는 한 축인 한국은 자국의 군수산업을 발전시키고 나토의 발언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웃나라의 군수산업 발전이 향후 중국의 안보에도 위협이 될 것인가? 우선 중국은 줄곧 국제관계에서 다른 나라의 내정에 어떤 식으로든 간섭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방위산업을 강화하고 무기 수출을 늘리는 것은 온전히 한국 정부의 선택이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다른 국가의 관련 조치에 대해 존중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군수산업 건설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첨단 무기를 수출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의 군수산업 발전이 중국의 안보에 미치는 위협보다는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더 크다. 한반도 핵 문제는 전 세계인들의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 격화되는 남북 문제에 중국도 골치가 아프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조치를 취해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북한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간섭하거나 중국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북한의 판단과 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사실 중국은 북한과 오랜 기간 안정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외교관계는 상하 구분 없이 항상 평등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한국의 군수산업 발전이 한반도 정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 정부의 정치적 결정을 존중하며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이는 북한에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이 나토의 무기고가 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중국의 일정 부분 위협이 될 것이지만 중국은 이러한 압력을 동기로 삼아 자국의 군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뿐이다. 필자는 중국도 가까운 미래에 세계 군수산업의 선두주자와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한국이 국제 군수시장 점유율을 선점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KF-21을 개발하는 모습을 보면 굳이 제조업이나 기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확실히 동아시아의 이스라엘이 되고자 함을 알 수 있어. 미국 군수업체와 유럽 무기고의 저율 생산과 저수익성으로 인한 공백을 메워서 돈이나 벌겠다는 거지. 대규모 주문은 확실히 미국과 유럽에서 오며 정치적 측면에서도 한국은 나토와 우크라이나를 지지한 셈이야.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군수산업은 꽤 괜찮지. 한국의 군수산업은 미래가 있어. 한국은 산업력과 정보력이 강하고 사람들이 매우 열심히 일하는 면에서 동서양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어. 일부 무기들의 성능은 나토 표준의 80% 수준이며 가격은 50%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기 시장에서 꽤 매력적이야. 우선 무기고가 최전선에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소국이 세계의 무기 공장이 될 리가 없어. 5대 깡패들이 허락하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잖아. 위험하고 무서운 한국. 우리의 적이지만 미래가 밝네. 한국은 나토에 무기를 공급하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야. 그래, 한국이 러시아 무기고를 싹쓸이하도록 내버려 두자. 이 생산 능력은 만만치 않네. 중국, 러시아, 북한 3개국은 서로 국경을 전면 개방하고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